안녕하세요. 집짓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유튜브 채널 집을 짓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건축사 사무소에 견적을 의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집을 짓는다고 해도 견적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히 공사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사가 견적을 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건축사들이 견적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집 짓기 초반부터 훨씬 유리한 협상과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견적서라고 하면 단순히 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나열된 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축사가 만드는 견적서는 설계 철학과 시공, 경험, 그리고 리스크 관리 계획이 녹아있는 설계 문서입니다. 견적은 단순히 얼마짜리 집을 지을지 결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견적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담깁니다. 어떤 공법을 쓸 건지, 어떤 자재를 선택할 건지, 어떤 수준의 시공 품질을 유지할 건지, 공정별로 얼마만큼의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지, 예상되는 리스크를 얼마나 반영할 건지 등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마다 견적이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항목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건물의 구조 시스템입니다. 건축사가 견적을 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바로 집의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로 집을 지을 것인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가장 흔한 방식이지만 공사 기간이 길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골조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장점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화재에 강하며 방음 및 단열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인건비가 높고 공사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균 예상 공사비는 평당 약 850에서 1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경량목 구조는 주택에 적합하며 단열이 우수하고 공정도 단순합니다. 경량목 구조는 북미식 목조주택 구조로 OSB 합판과 단열재를 기본 구조로 사용합니다. 장점은 단열성이 좋고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자재비가 저렴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화재에 취약하며 습기와 곰팡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량목 구조의 예상 공사비는 평당 약 650에서 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중목 구조는 미관상 아름답고 견고하지만 자재비가 많이 들고 시공 가능한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목 구조는 굵은 원목이나 집성목을 세워서 기둥보 구조로 짓는 방식으로, 장점은 미관이 우수하고 구조 강도가 높으며 내부 노출 구조 연출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자재 수급이 어렵고 시공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골 구조는 상가나 폭층 구조에 적합하지만 철골 가공비와 방음과 단열 공사 추가비가 생깁니다. 철골 구조는 철재를 이용한 골조 시스템으로 창고, 상가, 2에서 3층 복합 건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장점으로는 큰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열 및 방음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마감재 선택이 중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대지 조건에 따라 어떤 구조를 선택할지 판단하고 그 구조에 따라 전체 견적의 틀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30평짜리 주택이라도 철근 콘크리트냐, 목구조냐에 따라 견적 차이가 최소 3천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견적서를 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는 마감재입니다. 벽, 바닥, 천장, 외장재 등 시공 후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가 마감재에 해당되죠. 마감재는 말 그대로 건축물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자재입니다. 하지만 이 자재 선택 하나하나가 전체 공사비의 20에서 30% 이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견적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자재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 난이도, 자재 수급성, 유지 관리성, 디자인 효과까지 고려합니다. 마감재의 주요 항목별 상세 비교는 고정 댓글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큰 항목별로만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바닥 마감재에는 강마루, 원목마루, 타일, 포세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외장재 마감재에는 스타코, 파벽돌, 세라믹 사이딩, 금속 패널 등이 있고요. 욕실 마감재에는 타일, 위생기구 브랜드 선택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마감재에는 싱크대, 상판 재질, 수전, 후드, 가전 포함 여부 등이 있습니다. 건축사들은 단지 자재의 가격이 아니라 시공 난이도와 시공 인력의 숙련도까지 포함하여 선택합니다. 고급 마감재를 선택할수록 시공도 복잡해지고 견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려면 접착제, 평탄도, 재단 등이 모두 고급 기술을 요하므로 단순 자재비 외에 시공비가 수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곡면 도장 가구는 정밀 샌딩과 다층 도장 공정이 필요해 자재보다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세라믹 주방 상판은 고강도 재단과 고정 시공이 어려워 자재비보다 시공비가 더 크게 들어갑니다. 이처럼 마감재의 선택에 따라서 견적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건축사들이 견적서를 짤 때 중요하게 보는 세 번째는 땅입니다. 건축사가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도면이 아니라 대지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경사면의 유무를 반영하는 대지의 평탄도, 점토, 자갈, 모래, 매립지 여부 등을 반영하는 흙의 성질, 도로와의 고저차와 진입로 폭 및 인근 주거 밀집도, 지하수, 안반 여부 등. 이 요소들은 견적서의 기초공사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경사진 땅이라면 옹벽이 필요하고 안반이 있다면 천공 공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진입로가 협소하면 레미콘 차량이나 크레인이 못 들어와 소형 장비를 써야 해 비용이 증가하죠. 이러한 숨은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건축사의 실력입니다. 건축사들이 견적서를 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번째는 바로 설계의 복잡도와 공정수입니다. 설계가 단순하면 공정이 줄어들고 복잡하면 인건비와 공정비용이 폭증합니다. 예를 들어 단층 사각형 주택은 설계가 간단하고 공정이 단순해서 비용이 저렴하고 폭층 비정형 구조는 도면, 구조 계산, 설비 설계 등 수십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 숨은 비용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창문 개수와 크기는 열 손실과 방수 공정 증가, 외부 테라스, 발코니, 포치 등 추가 구조물, 경사 지붕, 박공 지붕, 평지붕 등의 천장의 형태, 단열 방수층의 다층 구성, 기계설비 전기설비 도면의 복잡성 등. 특히 공정이 늘어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므로 전체 예산과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건축사는 이 복잡도를 기준으로 견적을 세밀하게 나눕니다. 건축사들이 견적서를 짤 때 중요하게 보는 다섯 번째는 예비비 및 리스크 관리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건축주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비용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자재 가격 상승, 공정 지연에 따른 인건비 상승, 날씨 변수, 하도급 업체의 작업 미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 등.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은 견적서는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건축사는 전체 견적의 5에서 10%를 예비비로 반영해 둡니다. 이 예비비는 실사용 후 정산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일수록 이 항목을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축사가 견적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가지 항목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건물의 구조 시스템은 전체 공사 방식과 비용을 결정하고 마감재의 수준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와 시공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땅이 곧 비용이기 때문에 대지 조건과 기반 공사가 중요하며 설계의 복잡도와 공정수는 공사 기간과 품질에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리스크 관리 항목은 실제 비용에 가장 가까운 예측이라는 점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고 견적서를 보면 단순히 저렴한 집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 꼭 맞는 집을 위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사들이 견적서를 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처음 집을 지을 때 건축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10가지 질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나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 당신의 든든한 건축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